안녕하세요. 네, 매주 일주일 중에 가장 기대도 되고 부담도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저의 시간인 것 같아요. 어 금요일 날 이렇게 목요일까지 열심히 달리시고 마지막 금요일이신데 몸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몸 좀 이렇게 목 좀 한번 돌리시고 이렇게 기지개 한번 쫙 펴세요. 예. 그래서 어 숨가쁘게 달려왔죠. 저희 저번 주에 '왜 명단 확장을 해야 하는가.' 해서 제가 다시 점검을 해 드렸고 이 명단이 있어야 저희가 만날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같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할 거고요. 깜짝으로 어제 이렇게 제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실전 스토리를 또 한번 공유를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멘트로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것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면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 건데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이 쪼끔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을 쓰는 방법 그리고 이게 복제가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공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세일즈 리더반. 뭔가 말만 들어도 저희가 세일즈의 리더가 될 것 같고 포인트의 리더가 될 것 같은 반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박미라 님도 계시고 선생님이 요즘에 너무 참석을 잘하고 계신데 신규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질문할게요. 사업을 딱 하시기로 결단을 하고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한번 해 봐야겠어.' 하고 하는 첫 번째 행동이 꿈을 결단하셨다면 명단을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누구를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나올 수 있어요. 네트워크의 본질은 저희가 네트워크이죠. 사람으로 자산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명단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명단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총알이 딱 장착이 돼야 두두두두두두 전쟁터에서 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명단 작성에 대한 거를 할 거예요. 그래야 액션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단을 작성하실 때는 내가 이 한 사람 뒤에 정말 100 명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한 사람을 만날 때 오늘 아침에 모닝스쿨에서도 작은 거를 정성을 다했을 때 큰 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명단을 하나 쓸 때도 아주 정성을 들여서 쓰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엄청난 리더가 될 거야. 엄청난 사람을 소개해 줄 거고 엄청난 나에게 자산을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축복 같은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서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단 작성의 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뭐 안 쓰고도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개인기로 나가서 막 다다다닥 다 얘기하면 오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는 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이나 사업을 설명할 준비를 작성을 하시면서 해 보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제품을 전달해야 될까? 아니면 사업을 전달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뭘 전달해야 될지를 준비를 하는 거고요. 저희의 기억력은 어때요? 전 어제 일도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명단을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과 미팅하거나 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체계적인 후원을 위해서 저희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소비자를 통해서 사업자가 어떤 분이 나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명단 작성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20 명의 명단, 200 명의 명단을 썼는데 사업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 생각으로. 근데 이 질문에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꿈이 있는 사람, 현재보다 더 많은 수입을 원하는 사람, 더 나은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 현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 가족과 많은 시간을 원하는 사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고 싶은 사람, 퇴직 후에 노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능력만큼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 육아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사람,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 명단 작성을 하실 때 여기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한번 써 보는 거예요. 그러면 90 카톡을 여시고요. 그리고서 한번 써 보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 없으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한마디로 저희는 눈, 코, 입 달리면 다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뭘 할 거냐면요. 어
카톡 창을 보시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가 막 액션을 해요. 막 나가서 뛰고 막 그냥 막무가내로 막 액션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 내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카톡 명단을 보시고요.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지금 작성해 볼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첫 번째는요. 이 우선순위로 조금 오픈 마인드고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성향. 저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인생에 결핍이 있는 사람, 뭔가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거나 성공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뭔가 일을 하면 성실해, 꾸준히 하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 그리고 제품을 되게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뭘 하면 호기심이 많고 의문을 자꾸 던져. 그런 분들은요, 사업하시게 되면요, 오히려 속도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하지 않는 사람보다 계속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일을 했을 때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약속을 뭘 하나를 잡아도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최고의 핵심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제가 투잡으로 육아를 하면서 5시 반, 6시에 집에 가면서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컨택했어요. 저는 뚜벅이거든요. 그래서 내 집 앞마당을 쓸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효율을 가장 저희는 높여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게 저희가 당근도 하고 콜드도 하고 제 지인들이 별로 아닌 것 같아서 막 하잖아요. 결국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군지 아세요? 지인이에요. 나와 신뢰관계가 구축된 사람이 빠르게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고 마음도 되게 가까우신 분들 있죠. 신뢰 형성이 잘 되신 분들을 지금 내가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장착하시고 뛰어보는 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자주 만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써보는 시간을 활용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쓰시고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진짜 팀워크 비즈니스고 내가 혼자 가서 하는 거랑 스폰서 사장님이랑 가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셋만 모여도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팀워크로 그 쓴 사람과 함께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그분과 함께 스폰서와 동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2,000 비하를 얘기해 주시잖아요. 사업을 거의 다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명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명단은 재산이고 모든 사람에게 사업을 알려야 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장님들이 아까 그 말씀한 그 기준으로 명단을 한번 진짜 써보는 시간, 정리해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15분이에요 벌써. 10분을 벌써 다 썼네요. 이게 뒤에 실전 사례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들 지금 펜을 드시고요. 지금 안 쓰시면 못합니다. 써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상 있죠? 국민 모두가 대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을 써보시고요. 없다 하시면 뛰쳐나가셔야 돼요. 명단을 주셔야 되고요. 내 집 마당에 가서 콜드를 하셔야 되고요. 당근을 하셔야 되고요. 여태까지 제가 하우투는 다 얘기했습니다. 당근을 어떻게 올리는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개를 우리 용민 사장님 멘트까지 알려줬죠. 그래서 이제는 하우투는 거의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는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액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작성해 보시는 시간을 딱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써보면서 아까 옆에다 쓰세요. 이름을 쓰시고요. 성함 쓰시고 이름 쓰시고 나이 쓰시고 직업 쓰시고 옆에다가 이분은 사업이다, 제품이다. 그리고 이분은 성향이 이런 성향이다 라고까지 쓰시면 이게 스폰서 사장님과 이 명단 미팅을 하시잖아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그럼 그분하고 같이 동행하고 팀워크 비즈니스 군중 심리로 2,000 비하를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고요. 쓰셔야 돼요. 우리 열심히 쓰시고 계신데 그리고 아까 어떤 태도로 했죠? 이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리더가 될 거고 난 이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진짜 쓰셔야 돼요. 작은. 써보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오늘 생각지 못한 분이 또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밥을 먹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어요. 저는 다이어리를 보면요. 항상 여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너덜너덜하지만 여기 보이세요? 제 다이어리?
항상 명단 여기 다 쓰고요. 빽빽 이게 쓴 사람들이 진짜 생각지 못한 사람이 오세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진짜 이 사람을 기준으로 4번 제가 계속 얘기했죠? 20명 중에 4명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자주 만나는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 정리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아니면 또 밑에 있는 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소연 사장님하고 같이 어제 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2,000 비아를 또 한 분이 달성하셨어요. 그 실전 스토리를 얘기해 주실 거거든요. 1대 2대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똑같이 저는 했어요, 리드를. 20명을 쓰고 쓰고 그분을 계속 만나라. 그리고 가서 얘기해라. 사업하자 얘기해라. 이거 계속 한 거거든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저는. 다 열심히 쓰고 계세요. 우리 효주 사장님, 써보니까 어떠세요? 좀 정리가 되세요? 일단 카톡 훑고 있었는데 네, 카톡 생각보다 훑으셔야 돼. 네. 이거 명단 작성을 좀 해보셨었나요? 우리 효주 사장님? 했었는데 사실 지인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놓고 있었는데 그 아까 사장님이 그 명단 고를 때도 뭐 성실한 사람, 약속 잘 지키는 사람 하면서 이렇게 딱 항목 써주셨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다시 보니까 가릴 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명단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선입견.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근데 그걸요 장점만 보시잖아요. 그럼 다 진짜 눈금 떨리는 사람 다 쓰거든요. 그러면 저희 한 명 패스하면 그 다음에 든든하잖아요. 아직 내가 만날 사람 많으니까 별로 그거에 신경을 안 써요. 패스. 그 다음 또 그 다음. 그러면은 내가 거절을 한 50분 받아도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나는 또 그 다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소유주산에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셨어요. 지인 중에서도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얘기해 보시면요. 또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저는 지인 절대 안 할 거예요 했는데 결국에 지금 사업하는 4명이 다 지인이에요. 당근 다 해보고 뭐 소개 다 해보고 했는데 지금 결국엔 지인이거든요. 그만큼 나의 선입견을 빼고 한번 써보는 시간. 우리 손순섭 사장님, 요즘 에너지 SS 사장님 에너지 폭발이신데 써보니까 어떠세요? 지인이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더 자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인이 더 제가 확신이 움직이면 빠르게 이제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사업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주 만나기. 그게 답이에요. 자주 만나기. 네. 컨택하고 자주 만나기. 우리 주진아 사장님. 네, 저도 지금 컨택하는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 위주로 좀 써봤는데 저도 상상하는 거를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컨택을 할 때 제가 조금 더 확신 있게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고 싶고 그리고 좀 더 자주 만나는 약속을 확실하게 더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하우투 없고요. 그냥 그 명단과 함께 여기 스케줄러에 빼곡하게 채우시면 돼요. 진짜. 빼곡하게 그 사람과의 약속을 잡아서 제가 약속 잡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만나서 4번을 만나라. 만나서는 뭘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신규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번 다시 사이클을 돌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신 우리 조혜정 사장님 엄청 심각하게 아주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단을 쓰고 계신데 어떠세요? 네, 좀 명단 계속 보면서 혼자 와라 와라 무슨 와라 말인지 와라. 모르겠다 지금 계속 이렇게 쓰면서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약속 잡을 사람들 계속 동그라미 치면서 좀 더 집중해서 체크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좀 동그라미 치고 있었거든요. 네, 정리하는 시간이 좀 되시죠? 네. 네, 맞아요. 저도 이 명단을 안 쓰면 머리로만 하니까 카톡으로 보고 그리고 카톡 보고 그냥 카톡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정리를 안 하니까
내가 조금 놓쳤던 명단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다시 "야 이번 달엔 꼭 봐야 돼." 하고 카톡을 보냈거든요. 제가 느낀 게 '액션도 중요한데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진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액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반드시 시간을 내서 작성해 보시고 스폰서 사장님과 꼭 미팅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전략을 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액션 하시면 좋겠고요. 어제 뜨끈뜨끈하게 우리 실전 노하우를 또 이거는 공지는 안 했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건 뜨끈뜨끈하니까 이건 바로 우리가 풀자."라고 해서 우리 소연 사장님이 잠깐 5분 정도 나눔해 주실 거거든요. 서소연 사장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네, 저희 풀스타트에 굉장히 많이 어제 오늘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 처음으로 사실 어제 빅클로징도 해봤고 네, 좀 아직 얼떨떨해요. 근데 이제 이분의 프로필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제 1대 예비 그 파트너 사장님의 소개로 만난 분이었고 축구 선수 그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드님 영양제로 이제 컨설팅을 하려고 만났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너무 이제 엄마로서 힘든 삶을 살아와서 그냥 약간 여자로서 많이 공감을 해주면서 조금 친해졌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주변에 인맥도 많고 되게 심플해서 되게 잘 전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적으로 조금씩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피부 관리를 하시는데 이거 뉴스킨 접목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다 하면서 이게 조금씩 뉴스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찰나에 어 제가 하루는 '너무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안 되겠다. 친해지기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느 날 딱 마음을 먹고 사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아예 만날 때 그 풀리는 책자랑 그다음에 저희 전 제품 나와 있는 책자를 책상에 딱 꺼내 놓고 아예 처음부터 계속 그 사업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어머님의 그런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되게 공감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야 된다." 그 지금 피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 뭐 기술력에 대한 그런 장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한 것들은 일단 제가 목표를 갖고 플랜 책자를 딱 꺼내 놓고 대화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엄청 많으신데 그래서 항상 얘기하다 다른 길로 새거나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딱 그 다른 길로 갈 때 항상 저는 대부분 약간 들어주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약간 신뢰 쌓기라 생각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딱 저도 강하게 대화를 다시 이끌어 오면서 다시 사업적인 얘기로 이끌어 오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그래서 플랜 책자 앞장에 막 알라딘 소원 3가지 이야기하는 거랑 그다음 그 요술램프 소원 3가지 얘기하는 거랑 현실 점검하는 뭐 120세 나이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동그라미 치면서 그런 대화를 자꾸 주도를 해 나갔고 그리고 이야기를 점점점 하다 보니까 이분이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좀 부족해서 뭔가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처음에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처음에 뭔가 꿈, 희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점점 이야기하다 보니 이분의 니즈가 결국에는 돈이라는 거를 알았고 돈이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 이분은 또 독립적인 그런 생활을 굉장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정에 헌신을 하셨던 분이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독립적으로 그 경제적인 거를 다 기반을 갖춰 놓고 어 어머니께서 "살고 싶으신 삶을 살자."라면서 저는 바로 명의 사장님 저희 스폰서 선생님을 티업을 해서 그다음 날 바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품 체험은 한 번도 안 해 봤으니 제품 체험해 보고 "한번 저 사업적으로 이끌어 주신 정말 좋은 분 계신데 만나 보자."라면서 티업을 해서 바로 미팅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어 또 예상 사업
또 막 이제 그분께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어디 카페 가면은 그 언니가 정말 잘할 것 같다고 거기 가서 미팅을 하자고 또 약간 이렇게 주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은 또 보면은 이분이 정말 니즈가 있는 이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해서 또 막 어제도 그분의 다른 그 카페 가서 미팅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서 제가 배운 것들 약간 대화의 흐름을 다시 이렇게 끌어오는 거, 나에 대한, 그러니까 내 사업적인 부분으로 끌어오는 거, 그다음에 플랜 책자 활용해서 주도적으로 이야기한 것,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충분히 약간 신뢰를 쌓고 그런 꿈과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했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빅클로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엄청 성격이 말도 많고 엄청 호탕하게 잘 웃으시고 밝으신 편인데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런 약간 뭐 크게 잘 웃지도 않고 너무 재밌어도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에너지 분출 정도가 좀 달랐어요. 근데 또 명희 사장님을 통해서 두 분이 에너지가 또 맞으시거든요. 엄청 밝고 긍정적이고 막 엄청 막 크게 웃으시고 하면서 또 나와 다른 그분과 성향이 맞는 스폰서 사장님과 함께 같이 팀워크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요청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청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진짜 팀워크로 같이 으쌰으쌰 해서 시너지를 내서 그분이 리크루팅이 됐고 그래서 원먼스 2000 BR 하려고 이제 어제 그래서 빅클로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도 얼떨떨하지만 아 정말 이제 그분의 니즈를 진짜 파악하고 그거를 파고들어서 팀원과 함께 리크루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어제 정말 실전에서 이제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목표를 우선 정했고 이렇게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대화를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니즈 파악만 하다가 집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리드한 거.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끌려다니시지 말고 리드해 보는 거. 그리고 되게 중요했던 게 저도 그렇게 한 번에 300만 원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몸을 보니까 너무 울그락불그락 이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피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진짜 해독을 시켜 드리고 몸을 건강하게 해 주면 피부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분은 소개가 많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돈이 없지 않아요. 저희한테 없다 하는데 돈이 많으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크게 이분이 끝까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럼 같이 가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냥 뉴스도 세트, TR 뭐 이러면서 그냥 3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대리점을 해서 돈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빨리 대리점이 돼서 다음 주부터 돈을 벌 수 있어요 하고 보상을 풀어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 저 대리점 하고 싶어요. 저 40% 받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300만 원 쓰는 거를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를 했을 때 이분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자꾸 확신 있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쪼끔이라도 흔들리면 그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시면 우리 사장님들이 빨리 2000 BR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급 마무리가 됐지만, 네, 실전 사례까지 명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들으면서 되게, 아, 그렇구나,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명단 중요하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 이야기해 주셔서, 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제가 나와서. 네, 다음으로는 우리 거절을 거절하라 라고 제목을 또 지어주신 용민 사장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용민 사장님 나오실 때 다시 큰 환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려지네요. 용민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담동 이선생 이용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고 이번 강의 짧은 강의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고 저도 새로 깨달은 것들이 많았어요. 일단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절을 거절하라. 제가 이렇게 지어놓고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잘 지었지?
이렇게 스스로 대견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표절이었어요. 그 트와이스의 Yes or No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그 거절은 거절해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찾아보니까 진짜 거절은 거절해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네가 날 거절하는 건 날 거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자신 있는 거죠. 내가 널 찍었으면 넌 반드시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네, 거절을 거절하라.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냥 모든 걸 말하고 있죠. 네, 모두가 노라고 하지만 나는 예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늘 높이 두 손 들고 있으면 이제 하나하나 나를 복제해서 두 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거절을 거절하라에 제가 참고를 가장 많이 한 분이 이 지하장이라는 분이에요. 중국 분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거절 당하기 연습. 제가 이제 차차 풀어드릴 텐데 책 내용이 아주 황당하고 재밌습니다. 나를 거절의 환경에 온몸을 내던져요. 그 내용이 굉장히 황당한데 일단 책 제목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거절당하기 연습이지만 이 작은 글씨를 보면은 리젝션 프루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면 방수를 워터프루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젝션 프루프. 어떤 거절에도 나는 굴하지 않는 거예요. 리젝션 프루프. 이거 되게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리젝션 프루프. 우리 마음이 리젝션 프루프 돼 있으면 정말 겁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리젝션 프루프가 마음속에 되어 있으면 방금 전에 명희 사장님께서 카톡 딱 열어보라고 하면 명단 뜨잖아요. 내 카톡에 지금 몇 명 들어있는지 뭐 500명, 700명, 1000명 여러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리젝션 프루프가 되어 있으면 이게 다 내 명단이 됩니다. 다 명단으로 보여요. 내가 지금 당장 막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데 이 리젝션 프루프가 마음속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 속가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못 만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만나고 계속 속가내다가 명단이 한 5명으로 줄어요. 한 700명에서 5명으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명단 확장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게 이 리젝션 프루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명단이 굉장히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우리 조이풀 안에는 이 리젝션 프루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장님들이 제 눈에 여러 분 보여요 지금. 그분들은 거절을 지금 숱하게 맡고 있는데도 그게 거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네. 남들이 봤을 때 분명히 거절인데 본인은 그걸 거절이라고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거절을 당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으로 거절 혹은 거부를 당하면 그리고 그게 또 반복되면 그 거절이 좌절이 되고 또 자기 비하가 되고 우울이 되고 무기력의 원인이 됩니다. 이거 다들 겪어보셨죠? 내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날 씹어요. 그리고 거부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우울감이 오고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야 내가 이런 것들한테 이런 거절을 당해 이런 생각 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잘 이용해서 거절이 주는 고통만큼이나 그 고통의 정체를 만약 꿰뚫게 되면 오히려 이제 삶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리젝션 프루프가 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하장은 이런 사람이에요. 지하장. 이 사진 보셨죠? 그냥 딱 사진만 봐도 거절 많이 당하게 생겼죠. 거절을 막 이렇게 좀 하고 싶게 생겼어요. 중국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하장이 14살 때 중국으로 빌 게이츠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를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저 사람 같은 큰 사업가가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와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을 진학하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엄청 극복했겠죠. 중국에서 미국 대학 진학했으니까. 그리고 컴퓨터 공학 학사를 따고 MBA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요.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고 또 중간 관리자까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삶이에요. 안정적이고. 근데 본인은 아직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꿈은 큰 사업가였으니까. 네. 그러던 중에 또 좋은 아내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내와 만나서 기존의 직장을 때려치고 창업을 해요. 네. 본인의 하고 싶었던 그 기술력으로 창업을 하는데 계속된 투자 실패.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해야지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본인 돈으로만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 투자에 실패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절을 맞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콩알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절과 우울한 날이 계속되고요.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원대한 꿈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는 이제 은둔하게 되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내가 여보, 우리 어떻게든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던 중에 우연히 한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게 돼요. 근데 온라인 사이트 이름이 거절치료.com이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해 봤어요. 진짜 이런 온라인 사이트가 있나? 봤더니 있더라고요. 있고 그 이름으로는 rejectiontherapy.com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실제로 지하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rejectiontherapy.com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거절받은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받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치료 방법이 굉장히 혹독합니다. 뭐냐면 한 달 동안 매일 밖으로 나가서 의도적으로 거절을 맞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그 거절에 점차 무감각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하장이 이거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거 따라하게 해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은 좀 짧을 것 같고 본인이 100일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리젝션 테라피 사이트도 이제는 100일의 도전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한 달이었는데 지하장이 워낙 유명해지고 테드에서도 강연을 하고 책도 쓰고 하니까 이게 100일 프로젝트로 바뀝니다. 그런데 어떤 거절을 유도하냐면 이 내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모르는 경비원에게 $100 빌리기. 갑자기 아파트 경비원한테 가요. 그래가지고 초면인데 죄송한데 $100만 빌려주세요. 이렇게요. 네, 황당하죠. 그리고 햄버거 집에 가서 제가 지금 배고픈데 햄버거 공짜로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후에 맥도날드에 가서 맥모닝을 찾습니다. 네, 그 직원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겠죠. 그리고 특별한 모양의 도넛 주문하기. 이 오륜기 모양의 도넛을 주문해 달라 그래요. 던킨 도넛에 가서. 던킨 도넛은 직접 도넛 만드는 회사도 아닌데 오륜기 모양의 도넛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생전 모르는 사람 뒷마당에 좀 제가 꽃을 심어드리고 싶다고 그래요. 네, 뒷마당에다. 황당하죠. 네. 그리고 우리 서영교사님도 계시는데 애견 미용실 가서 좀 머리 좀 깎아달라 그래요. 네, 하나같이 황당합니다. 이거를 100일 동안 했대요. 근데 이제부터 진짜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네. 이게 지하자해가 이렇게 기인의 행동을 했더니 이게 그 공중파를 타게 돼요. 소문이 나가지고 한 미친놈이 이러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막 TV에도 나오고 그래요. 또 이제 네티즌들의 많은 의견들은 야 이건 민폐다, 이거 진짜 개념 없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정작 그 거절을 당했던 당사자들 있죠. 당사자의 의견은 달랐어요. 그 당사자 의견은 의외로 재밌었대요. 그런 제안을 받았던 게 재밌었고 그렇게 큰 민폐로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분들 중에 이 요구를 들어준 사람들이 각 항목별로 다 생겼어요. 이 황당한 의견에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하장의 의도는 극단적인 거절 상태에 자신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절에서 오는 고통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밀어넣어서 굳은 살을 배기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거절로부터.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깨달은 삶에 대한 통찰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찰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거절에는 횟수가 있더라. 즉 모든 사람들이 100% 거절하지 않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황당한 제안을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공해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효과가 없는 10,000번의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다. 이 에디슨이라는 과학자가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발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했다는 거 아마 많이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은 이거를 나는 10,000번을 실패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효과 없는 10,000번의 방법을 난 발견한 거야. 그래서 비로소 11번째 나는 아 이게 통하는 방법 이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이게 발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전 정신이 결국에는 그 거절로부터 무뎌지게 만들고 내가 거절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절은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하장은. 타인의 기질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쉽게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절들조차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반드시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내가 거절당하고 있는 게 반드시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상대방의 문제이고 기호와 성향일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거절을 당하면 자책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를 외부가 아니라 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내 외모가 좀 이상한가? 내 능력이 의심받나? 나의 제안이 이상한가? 그래서 이렇게 내 본인 자체가 잘못되었고 가치가 없어서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몇 번 경험하다가 수치심과 무력감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뉴스킨 초기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동의하고 주변 분들 몇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굉장히 싸늘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급속도로 위축되죠. 이때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 마음에 거절의 인이 배기게 만들어버리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집안에서 칩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모닝 스타트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네. 모든 각종 온라인과 세미나 다 듣는데 나가진 않아요. 그런 분들이 생깁니다. 이게 거절에 굴복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자기의 비하를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하장이 깨달은 겁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유명 작가들의 출판사 거절 횟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지금 그 권리 수입의 대가인 조엘 있죠.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무려 12번을 거절당했어요. 유명한 출판사의 출판 편집장이라면 얼마나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죠? 이 책이 돈이 된다 안 된다를 금방 알아볼 텐데 그런 분들한테 12번이 까입니다. 그 까인 이유는 그래요. 이거 아이들이 읽기에는 너무 길어요. 이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정말 방대하죠. 사실은. 해리포터 시리즈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 파리대왕 이거는 너무 잘 아시죠? 이거 20번 까였어요. 이 파리대왕이 까린 이유를 보면은 이 허구적인 판타지는 현실성도 없고 현학적 허세가 가득하다. 이렇게 황당한 판타지다. 이런 이유로 20번이나 까이게 됩니다. 안네 프랑크의 안내 일기는 15번이 까이게 돼요. 이 소녀의 진정성은 이해가 되나 독특하지 않고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까여요.
그다음 스티븐 킹의 캐리라는 그 미스터리 소설 있죠. 그거는 30번이나 까입니다. 이건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해졌죠. 스티븐 킹의 캐리. 근데 이제 최고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조차 거절의 아이콘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의 아들이시잖아요. 신의 아들이신데 민족에게도 배신당해요. 그 다음에 자기 제자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거절로 인해서 극대화돼서 탄생된 종교이기도 해요. 그냥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유대교에 편입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거절로 인해서 이 위대한 종교가 발생된 거죠. 크리스트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의 아들조차도 거절당한다라는 거예요. 다수에게. 그래서 어떠한 이론과 법칙도 모두가 만족하는 100%의 이론은 결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자신감일 수 있죠. 사람들의 거부를 당했을 때 우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고 그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연연할 필요가 없고 충분히 더 많은 기회를 마주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여기서 받아들일 거는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그냥 나는 그냥 신나게 거절만 당할 게 아니라 그래도 왜 거절을 당했는지에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예요. 왜 나를 거부하셨는지. 그리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킬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본인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회장의 결론은 거절은 전환이라는 선물을 준대요.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의 마당에 꽃 심기 프로젝트 있었죠.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꽃 좀 심어드릴게요 그랬더니 당신은 상대를 잘못 골라서 나는 꽃을 싫어해. 한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로런이라면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웃집에 로런을 알려줘요. 그녀는 꽃을 좋아하니까 아마 당신이 뒷마당에다 꽃 심어준다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새로운 소개가 나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지금 다니고 있는 프루덴셜에 입사했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입사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그 프루덴셜의 리크루팅 매니저가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 리크루팅 매니저를 거절했어요.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친구가 있어요. 이용민이라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한번 그 친구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소개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 너는 내 이름을 팔 수 있느냐? 네,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그 친구가 제 인생의 물꼬를 바꿔놨죠. 그래서 이런 기적과 같은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저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하죠. 거부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라면 한번 찾아가 봐. 이 친구는 아마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를 경험하자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을 절대적으로 비하하지 말고 끝내 포기하지 않으면 전환이라는 선물까지 주어질 수 있고 즉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솔루션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적인 결론은 육체를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개인 PT 받고 이렇게 몸을 돈 주고 얼차려 받는 거잖아요. 사실 개인 PT가. 그러면서 몸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왜냐면 근육들이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나요. 찢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의 근육을 찢는 과정이 바로 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육체를 단련하듯이 마음의 근육도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밖에 가서 이런 미친 짓을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그냥 나가서 제품을 전달하고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거절을 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것을
아예 몰아서 해버리시라는 거예요.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정말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내가 3달 동안은 거절을 흠뻑 받겠다라고 하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하시고 제품 전달하시고 이렇게 되면 어느덧 거절 자체를 못 느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람 만나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장은 이 거절이라는 게 이제는 제게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결론을 책 말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정리하자면 스스로를 극단적인 거절 환경에 두고 흠뻑 거절을 다녀보면 그 거절에는 횟수가 있더라나 그 다음에 거절은 절대적인 게 아니더라. 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오히려 이 거절이 전환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주더라. 그래서 결국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면 삶의 축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제가 뒤에 조금 더 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 시간도 됐고 김은정 사장님도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 예고를 미리 좀 드리면요. 실제로 거절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화법을 쓰면 좋은지에 대한 그 거절 처리 화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제가 발견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에서 거절이라는 키워드로 자료들을 많이 구해봐서 책도 보고 그런데 거절에 대항하라는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런 주제도 많은데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현명하게 거절하는 법.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고 거절하는 법. 이 거절을 잘하는 법에 대한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김미경 강사님조차도 어떻게 하면 거절을 부드럽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고 나면 그걸 역용하면 돼요. 그들의 기술을 역용하면 그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민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대박. 그래서 결국은 저희 거절 많이 받아서 마음의 근육 단련하고 저희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더 많은 거절을 받기 위해서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도 너무 좋았는데 다음 주 티업까지 딱 해주셨어요. 다음 주 예고까지 두둥 해주셔가지고 다음 주도 너무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은 항상 저희 김은정 사장님의 리더 메시지가 있는 날이죠. 은정 사장님의 리더 메시지로 오늘 조이풀 스타트를 조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은정 사장님 나오실 때 화면으로 큰 환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세요? 네. 아침마다 제 줌 얼굴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커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안명희 사장님과 용민 사장님께서 실전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로 리얼하게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안명희 사장님께서 지금 실제로 그냥 거의 매일 2000 BR을 탄생시키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팀에서 같이 탄생시키고 있고 그 노하우들을 사실 다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도 2000 BR 좀 많이 탄생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아마 센스 있게 오늘 또 내 걸로 가져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또 3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맨날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첫 번째, 우리 일은 누군가에게 막 설득하고 그런 일보다는 I help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는 오늘 누구를 도울 것이냐, 도울까? 나는 오늘 누구를 도울까? 네, 한번 같이 크게 3번만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오늘 누구를 도울까? 네. 우리 약간 수화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오늘 누구를 도울까? 내가 시켜놓고 내가 제일 뭐 용미사님 뭐 돈입니까? 네. 나는 오늘 누구를 도울까?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봅니다. 저도 제 뉴스킨 비즈니스 시기 때 가장 많은 액션을 했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나는 오늘 누구를 도울까를 정말 많이 외치면서 나갔어요.
이게 내 잠재의식에 나를 바꾸는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거절에 대한 부분도요, 그렇게 두렵지 않게 돼요. 왜냐면 나는 오늘 아침에 내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다 돕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당당하고 정말 그 사람도 나를 되게 반가워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 모든 의식을 바꾸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 2000BR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2000BR 너무너무 잘하고 싶다. 나도 배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 명단들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나는 또 누구를 도울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매일 만날 사람들이요. 빽빽하게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안 만나주는데요 라고 여러분들 부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부정이에요. 무조건 된다는 생각으로 먼저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캔슬이 되면 다음 사람 만나고 다 캔슬되면 어떻게 돼요? 2시에 누굴 만나기로 적어놨는데 캔슬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콜드라도 나가셔야 돼요. 그 근처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이라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콜드를 왜 못하나, 왜 사람들한테 못 전달하나 봤더니 제가 답을 알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콜드 되게 잘 못했었기 때문에. 답이 뭐냐면 어떤 멘트로 정확하게 뭔가 클로징 될 만한 멘트를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딱 안녕하세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떠오르는 말 그냥 막 던지세요. 그게 답이에요. 깜짝 놀래서 이거 과자 맛있나요? 막 이렇게 가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면 어떤 분은 물 좀 주세요.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때 수습하세요. 네, 어때요 여러분? 이러면 사람을 못 만났겠습니까? 네, 그냥 내가 튀어나오는 그 말에 내가 수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까 용민사님 얘기한 거랑 정말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수습하다 보면 스스로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거기서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수습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을 만드는 일인데 그룹을 만드는 일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파트너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한번 그 음소거 제거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막 얘기하시고 네. 어떤 파트너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거를 엄청 얘기하고 다녔어요. 적어놓기도 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 그 모습 그대로 나와요. 내가 상상하고 꿈꾸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또 찾아야 돼요. 무대볼 파트너. 생각 별로 없고 그냥 막 행동파를 얘기하는 거죠. 용미사님. 저지르는 사람? 오케이. 행동이 심플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남 눈치 안 보는 사람. 네. 지금 본인들의 어떤 한들 지금 고충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네, 이용민 같은 사람 그만 좀 하세요, 에스더 사장님. 네,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네. 여러분들 대표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올렸나 했더니 에스더 사장님. 그만해요 진짜. 네,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나 같은 사람 자기의 대박. 안명이사. 와 우리 조이풀은 자기애가 뿜뿜이야. 진짜.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저도요. 저도 나 같은 사람 왔습니다. 이 정도 돼야죠, 그죠? 좋다. 정경사님 같은 사람. 우리 손사장님, 아유 참 좋아요. 네. 그 상상을 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1대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오늘 왔어요. 똑똑 들어왔어요. 저 여러분 당신의 1대가 되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상하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걸로 리크루팅 다 했어요. 오늘 만날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늘 만난다. 진짜예요. 이거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안 만나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요, 뭘 외치잖아요? 그럼 이미 이루어진 거를 알고 시작해요. 정경사님 4명 만든 거 알고 시작하신 거예요. 1대 4명. 지금 3명 만드셨잖아요. 올해 나이 67세. 조이풀 인플루언서. 자, 2가지 질문을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오늘 누구를 도울 것이냐.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어떤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내가 가지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 내가 지금 적은 거 있잖아요. 내가 내뱉은 말, 그 분 있잖아요. 그 모습을 내가 가지면 돼요. 그럼 그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석처럼 나한테 옵니다. 내가 부정적이고 거절감에, 패배감에 휩싸여 있고 우울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석처럼 옵니다. 진짜. 슬럼프 있잖아요. 사람이 다가오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그 주파수라고 하더라고요. 주파수끼리 모인대요. 사람마다. 그러면 그 에너지대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좋은 분들 보면요. 그 팀은 거의 기운이 다 좋아요. 다 밝고 이상하게 관상도 비슷하게 생겼어. 희한해. 웃는 것도 비슷해.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되 크게 상상하세요. 상상했잖아요. 상상만 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200% 믿으면 된 줄 알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성공자인데, 나 2천만 장자인데, 2천만 장자가 여러분들한테 와갖고 이거 불법 피라미드잖아요 라고 하면 2천만 장자가 달달 떨면서 막 그러시겠어요? 그냥 씩 웃지? 씩 웃는데 넘어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짜 믿어야 돼요. 세 번째, 내가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강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강점은 무엇입니까? 내 성공을 내가 안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성공을 나는 알고 시작합니다. 지금 거절을 많이 당하든 대리점 파트너들이 많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는 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부분으로 내 파트너를 또 믿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다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도 특출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하고 저한테 대답했거든요. 저는 목표 정하면 그냥 200% 이뤄내요. 왠지 아세요? 될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 정하면 무서워요. 정하면 이뤄낸 거예요. 네. 그런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네. 나는 뉴스킨에서 성공했네. 이미 2천만 장자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2,000포인트도 어려웠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내 미래를 상상하는 힘이 약하잖아요. 끝에 가서 그렇게 안 됩니다. 진짜 무서워요. 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2천만 장자가 될 만한 분이 여러분들한테 와갖고 저 좀 리크루팅 해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줄 알죠? 일어납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채팅방에 엄청 올리셨구나. 나 이제 봤네. 졸라 뛴다. 정 여사님. 네. 정 여사님 내일 20분 리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함께 뜁시다로 제가 올렸어요. 근데 졸라 뜁시다로 바꾸실 것 같아요. 지금 바꿔달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서. 자,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 왜 안 올려주시죠? 아니면 말씀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나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네, 누가 할까? 강출 심사님 지금 습속에서 옆으로 서 계시는데, 네, 강출 심사님 이번에 네. 아주 잘 계시죠? 포인트가 많은 곳에 계시네요.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침에. 네, 남들이 모르는 보화가 너무 큽니다. 보화야, 보화? 네, 보화. 그 보화를 알려주세요. 뭐죠? 뭘까요? 너무 신비주의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걸 믿고요. 요즘에 진짜 내가 진짜 성공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굉장히 신비주의로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성공할 것을 믿는 게 강점이래요. 끝났다. 끝났다, 진짜. 우리 정성영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나는
이거 너무 치명적인데 비밀인데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치명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여태 살아온 게 주변에서 뭐 아니면 스스로 너무 성실하다, 늘 한결같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그냥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게 치명적입니다. 사장님. 특히 성실하지 않고 한결같지 않으면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오늘 기분 좋으니까 한번 뛰어볼까 막 이러면 안 돼요. 쭉 가시는 분들이 잘하는데 정상현 사장님 그거 치명적인 겁니다. 나 이걸로 성공하는 거야?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김영희 사장님이신 김명희 사장님인가요? 김명희. 제가 처음 뵙는 것 얼굴은 다시 읽으십니다. 네, 내가 성경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이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끝났다. 네, 스폰서 사장님 누구시죠? 저 김하미 사장님이고 위에 하예지 사장님이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민아 사장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왜 잘 되실 수밖에 없는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성실하세요. 진짜 정경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계세요. 정말. 되게 피로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박민아 사장님. 내가 음소거 성공하는 풀고 얘기해 주세요. 네. 음소거 제거해 주세요. 네. 세상에 이런 환경이 있는 거를 적응하고 계시는데 저도 제 자신이 성실하고 신뢰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와, 뉴스킨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팅이고 한 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누가 할까? 나는 해볼래요. 하시는 분 없어요? 박보람 사장님 지금 버스인가? 집이구나. 박보람 사장님 한번 외쳐볼까요? 네, 저 샵에 도착했어요. 샵에 도착했으니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냥 저도 한번 성실한 질러보세요. 오늘 시작해야 되니까. 루비 됐다! 지금 질문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목표로 외치라는 게 아니라. 되세요. 화이팅! 네.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루비 됐다고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리할게요. 이 세 가지. 우리는 누구를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자꾸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많이 돕기 위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돕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파트너분들의. 그 모습을 내가 그냥 가지면 그런 분들이 온다라는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강점은 정말 비밀이거든요. 아까 강추진 선생님 얘기했죠. 비밀이에요. 약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어라 그게. 이분하고 지내보면. 그래서 그걸로 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내가 나를 이미 알고 있어요. 난 내 성공을 이미 알아요. 라고 하는 200% 상상하고 믿는 힘으로 끝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